자, 우리 한번 이어서 볼게요. 앞에서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선택하는 위험에 대한 태도 살펴봤고요. 335페이지 보시면 기업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요게 이제 근로자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자, 1번에 볼까요? 기업은 언제나 이제 기업의 선택은 이윤 극대화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의 과정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근로자한테 위험한 환경을 제공할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지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이 L스타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뭐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만약에 L스타의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면 좋겠지만 이제 또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안전한 환경.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이 제로 이렇게 할게요. 사고 확률 제로. 위험한 환경 뭐 1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박스를 보시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했을 때 기업의 생산 함수는요. 뭐 제로 하첨자로 쓰게 될 것이고 Q0는 알파 제로 L 스타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주어진 근로자를 고용했다라고 했을 때 요 알파 제로의 의미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뭐 한계 생산이겠지. 한계 생산. 요거 나타나는 게 요거 뭐 노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한 명 채용했을 때 Q0 어떻게 되니 뭐 한계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팅 두 번째 보시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량 제품의 가격이 P다 그러면 VMP 이렇게 되는 거니까 MP가 요거야. 그러면 V 할 때 V가 우리가 가격 아니겠습니까? P.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창출한 가치인 VMP L의 제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P에다가 알파 제로 이렇게 MPL을 그냥 요걸로 집어넣은 거죠. 오케이. 다음 밑에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의 생산함수 보면요. 똑같아요.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위험한 Q1이라고 쓰고 알파 1이라고 쓰고 L 스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1은 똑같이 위험한 환경에서 근로자 한 명 증가시켰을 때 얻게 되는 생산량의 변화니까 한계 생산을 똑같이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가격이 P0면 P 곱하기 알파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색깔을 바꿔서 할까요? 그러면 요거 P 알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5번 한번 볼게요. 안전한 환경과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 차이는 요거지. 알파 1에서 알파 제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면 나 이쪽을 할래. 그럼 이쪽에 있는 거를 인력을 빼다가 이쪽으로 보내야 될 거야. 나 안전한 환경 할래. 그럼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 생산이 어디가 더 큰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면 자, 6번 한번 볼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과정도 전부 다 이윤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6번의 박스를 한번 볼게요. 안전한 환경 하첨자 제로로 씁니다. 환경에서 이윤은 P에다가 알파 제로 L 스타를 고용했고 그 다음에 W0 L 스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총수입 TR이고
지금 투입 요소가 노동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T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TR에서 TC를 뺀 게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위험한 환경에서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파이 1 이렇게 보면 P 알파 1 L 스타 빼기 W1 L 스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박스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은 위험해. 근데 한계 생산이 좀 높아. 그래서 뭔가 성과는 더 나은 거야. 그래서 총수입은 높지만 한계 생산이 높고 생산량도 많긴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든다고. 오케이. 위험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등등등. 근로자를 더 모으기 위해서 높은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환경 여기 살펴보시면 알파 1이 알파 제로보다 크지만 당연히 임금도 더 많이 이렇게 줘야 된다고요. 요거를 우리가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산성은 좋지만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공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양쪽을 다 감안했을 때에도 여기 파이 1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윤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 2번 뭐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제로가 파이 1보다 크면 그럼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것이고 작업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위험한 환경에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기 2번입니다. 위험한 환경을 제공한다. 천천히 보면 뭐 당연하고 별거 없어요. 근데 뭐냐 이렇게 대충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2번 그렇게 받고. 자,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안전한 환경에서 위험한 환경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 노동자 1명당 근로자 1명당 기업이 없는 얻게 되는 총수입의 증가분 이거 빼는 거지. VNPL 여기에서 여기 뺀 차이 그게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쓴 겁니다. 요 얘기를 다시 좀 복잡하게 돌려서 표시를 했는데 밑에 거기 나와 있는 박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거기 세타를 뭐라고 했어? 세타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총수입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냈어요.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거라면 이렇게 바로 그냥 쓰셔도 상관없는데 책에서는 뭐 세타로 바꿨어요. 요 세타가 만약에 W1 빼기 W0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 위험한 환경에서의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세타가 만약에 더 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큰 거지. 그러면 나 위험한 환경을 제공할래 뭐 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그냥 뭐 식 연산을 쭉 해서 그냥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결론 볼까요? 위험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만큼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된단 말이지. 보상임금 격차로. 근데 거기서 생산성이 더 능력 있는 근로자를 거기 적합한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생산성은 증가할 수 있는데 그게 더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추가 노동 비용이 근로자당의 추가 수입 증가분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래야 이윤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추가적인 노동 비용보다 거기 근로자당의 추가적인 수입 증가분이 크게 되면은 위험한 환경을 제공했을 때 이윤 극대화에 부합된다. 뭐 그냥 그 박스 얘기를 한번 다시 풀어서 쓴 겁니다. 요 세타 있잖아. 세타는 이제 작업 환경마다 좀 다르네. 그래서 거기 화살표 보시면 대학교에서는 근로자당의 증가분 세타가 좀 작고 탄광 같은 데는 거기에 적합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세타가 더 크게 돼서 차이가 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각주에 설명을 넣어놨는데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 7번 볼까요?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인데요.
자, 우리 수직축이 요거 임금 격차잖아. 우리 여기 앞에서 얘기한 요쪽에 임금 격차 요거 여기다 쓸 겁니다. 여기 임금의 격차 요거를 쭉 위로 올립니다. 올려서 이렇게 가져온 거야. 그렇죠? 위험한 환경에서 임금이 안전한 환경 임금보다 얼마나 더 줘야 되니 그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직축의 절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기업이 여기까지는 내가 용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크면 용인을 못 하겠다 그 뜻이지. 그래서 1번 보시면 보상적 임금 격차가, 이게 보상적 임금 격차야. 임금 격차. 근로자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는데 기업은 수요니까 최대한 이만큼까지 제가 더 임금을 줄 생각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달라고 그러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 뭐라고 할까, 마지노선이 할까, 뭐 여기까지 배수진을 치고 협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에 보상 임금 격차가 너무 크면 어떤 기업도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그런 제공을 하려는 수요가 제로가 돼요. 남는 게 없으니까. 2번 임금 격차가 작아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요 세타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 임금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하나 둘씩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윤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기업부터 진입을 하게 되다가 점차 떨어지다가 그래프 상황을 보시면, 앞에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를 그냥 세타 해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되면 이제 P점이 이제 균형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수요 공급 그대로인데 수직축이 임금 격차이고요. 그리고 수평축이 위험한 직업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하향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시장 전체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이러한 개별 기업을 얘기한 거야. 지금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수평으로 합해서 구할 수 있겠다. 뭐 그거는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7페이지 한번 볼게요. 337페이지. 자, 1번에 보시면 시장의 보상적 임금 격차와 요 균형점 P점에서 얻어지게 되는 거죠. 보상적 임금 격차와 근로자 수, 그거 나타내는 것은 P점에서 결정이 되고요. 균형으로 임금 격차의 크기가 조정되면서 저 P점으로 조정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은 별건 아닌데 보상적 임금 격차는 저게 임금 차이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위험한 환경을 싫어하니까 이게 당연히 0보다는 큰 게 일반적이다. 특히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시장의 임금 격차는 거기요, 한계 근로자를 끌어들이는데, 위험한 직업 환경에 끌어들이는데 필요한 임금 격차를 얘기한다. 한계 그 근로자라는 건 여기야, 마지막에 채용된 근로자들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지 요 근로자 입장에서 나 일을 할래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근로자 여기까지 하려면 최소한 요만큼은 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요만큼의 임금 격차를 줘야 되고요. 거기 보시면 점팅 세 번째 볼까요? 한계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이 사람한테는 더 많은 것을 또 당연히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과 보상을 해야 되네요. 자, 보상적 임금 격차의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나 이런 거 볼 때 우리 앞에서 봤던 코호트 효과도 비슷한 건데 가끔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아니 우리 보상적 임금 격차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라고요? 위험한 환경에서 위험이 올라가게 되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는구나. 오히려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게, 안전한 환경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줘야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요인들을 컨트롤하지 않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담배를 피게 되면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시는데 90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통제해가지고 담배를 만약에 안 피셨다면
막 200살까지 살 수 있는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경우 보상적 임금 격차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럴 게 있을까? 그거를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자, 위험한 선호자를 가정하는 경우.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험을 싫어한다고 얘기했는데 위험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 리스크를 러버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선호하는 경우, 선호자인 경우. 이때는 오히려 위험에 대한 거에 돈을 내고 참가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거기 화살표 위험한 일을 좋아하는 근로자의 유보 가격은 위험한 어떤 환경에 종사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공급 곡선은 유보 임금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유보 임금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그림을 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전체 크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크게 그렸어요. 일부러 이렇게 해서 크게 그렸어요. 너무 크게 그렸나? 크게. 왠지 이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뻐가지고 크게 그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임금의 격차잖아. 격차인데 여기는 플러스고 당연히 여긴 제로고 여긴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겠지. 흔하진 않겠지만 뭐 그래서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그린 거는 당연히 아무리 임금 격차, 임금을 많이 준다라고 해도요. 저는 위험한 환경 더 이상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겠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저는 그런 일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그래서 맥스입니다. 여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수. 그래서 위험 환경에 일을 하는 근로자 수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보상적 임금 격차가 마이너스라니까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죠. 우선 그런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자 337 다시 한번 가보시면 위험한 직업의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노동의 공급이고 노동의 수요를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데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할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있다 할게. 오이 너무 두껍게 됐네. 이렇게 있다 할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균형 임금 격차는 이렇게 있고 근로자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이제 뭐 100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한 3, 4명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임금을 오히려 더 반납하면서까지 여기서 일할 생각이 있는데 돈을 더 준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얘기하지는 않겠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죠. 돈 준다니까 난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오히려 돈까지 주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되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양의 임금 격차를 주게 되는데 자, 우리 그래프 있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작다라고 할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가 이렇게 작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지.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임금 격차가 균형점에서 일하는 사람 채용하는 사람 수도 작겠지만 몇 명 안 돼요. 한 2명 이렇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보상 임금 격차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보상적 임금 격차가 이렇게 0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성립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38페이지 바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로자 대부분이 뭐 100명이 있는데 아니면 1000명이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렇게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거에 대한 위험 선호하는 사람이 조금 존재하고 여기에 대한 노동의 수요가 굉장히 작게 되면 여기서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4번 그 얘기가 되겠죠. 자, 의의를 볼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한 환경에, 그러니까 요 특수한 경우지, 이런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되면은 거기 의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한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안전한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임금이 더 낮아질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보상적 임금 격차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살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높은 부상 위험에 노출될 권리에 그런 위험에 직면한 그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있고, 그러니까 위험 선호자죠. 그리고 그런 성격의 근로자에 대해서 수요가 충분히 적은 경우에 시장의 임금 격차는 상식과 위험의 정도가 반대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위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노동 이동은 요 코드 효과 한번 좀 이해해 보시고 위험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 임금 격차 관련해서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이런 태도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얘기 해가지고 요 그림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사실은 이쪽 파트의 메인 토픽이 되는 것은 339페이지에 나와 있는 헤도닉 임금 함수를 도출하는 거, 네, 그걸 할 건데 그거는 또 파트가 달라지고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